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약세장이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전일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는 0.15%, 그리고 나스닥은 1.5%까지 상승했고요. S&P는 0.5%, 나스닥이 상승폭이 좀 더 컸는데 이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구글도 이제 2주 동안 안 뽑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반등을 했다. 뒤에 업종별 색깔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8% 등등 주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강세를 보인 반면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헬스케어 주식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넷플릭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가들을 상향하고 있고요. 주가를 보시면은 어제도 7.3% 상승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냐? 그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가입자 감소를 각오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이제부터는 가입자가 늘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반등도 넷플릭스가 보여주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예상보다는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낮아진 목표치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아직 시간 외에서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보트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향후의 전망에 대한 부분이나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그런지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서 독일의 천연가스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독일의 천연가스를 재개해줘야 되는 날인데 자, 재개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을 했는데 하루 앞두고는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인 거죠. 기사를 보면은 가스 공급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푸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 줄까 말까? 네, 줘? 말어. 이러지 마세요, 푸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가스 공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돼서 이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요 원자재 가격을 점검해 보면 유가는 반등하면서 WTI 기준으로 100불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8%나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구리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금 가격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채권 시장도 보면은 정크 달러라고 할 수 있는 100불 빌려줬는데 20불밖에 못 돌려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녹색인데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외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런 부분들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유로와 달러가 패러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저기 돈 되겠다. 달러 사자 달러 그러면서 약간 밈 현상처럼 그러니까 묻지마 투기죠. 묻지마 투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또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달러의 쏠림 현상이 지나쳤나?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달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좀 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테스트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주요 내용들이 좀 재밌어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락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변동금리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부동산 가격은 2001년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300, 200 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나라별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중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지 않고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호주에 가깝거든요. 80%는 안 되지만 호주에 가까워서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로 보면은 가장 최근에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남색인데 하늘색이 최근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캐나다도 많이 올랐는데 캐나다도 이제 부동산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가상화폐가 분위기가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엄청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반등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은 최악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자 보호 기능이 더 확실해져야 되긴 하지만 결국은 5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강세 비율을 가졌던 캠피셔가 최근에 주식시장 약세장 끝났으니까 자 이제 성장주 투자하고 자 가자 막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캠피셔가 했던 인터뷰 영상을 잠깐만 보고 오실까요? Once you cross over that 20% line, when you look at 6, 12, 24, and 36-month periods looking into the future, returns are overwhelmingly positive and double digits so in each of those categories. Therefore, if you've been oriented toward value, now might be a good time to contemplate being more prone to growth. If you've been overweight to growth and tech, you're actually probably postured pretty well, although you've probably been hurting just recently. 캠피셔가 마지막에 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동안 힘드셨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인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이 이미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6월 기존주택 판매가 14%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월 대비 5.4% 줄어들고 전년 대비로는 14%나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판매량은 이런 식으로 감소했고요. 하지만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없이 올라가는 가격은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 전에 10%도 찍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9.4%. 그러면서 야 이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사실 9.4%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BOE의 새로운 전망은 11%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또 이러려고 하는구나. 11% 나올 거라고 하고 10% 정도 하면은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니? 바이든이 비상사태 선언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건 하지 않았지만 행정명령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이 너무 덥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유럽 날씨에 대해서 영국이 40도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40인가요? 포르투갈은 47도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탈탄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너무 강하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엄청난 싸움이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대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진통이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모기지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모기지 납부 보이콧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3일 연속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약 390조 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기지에 노출되어 있는 게 9천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도시별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세대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서 내관이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정치 이슈 몇 가지 좀 정리해보면요. 우선은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번복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계속 계시는 것이 유럽이 큰 사단이 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반려했다가 의회 투표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유럽에서 뭐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탈리아 금리를 보시면 이탈리아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는지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바이든의 중국 정책이 너무 위험하다. 좀 천천히 해라. 그러다 다 죽겠다. 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홍진채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상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